그러니까 이 기득권 타파를 신년사에서 강조하면서 노동개혁을 얘기하고 노동, 뭐 교육, 연금개혁 3대 개혁을 얘기를 했는데 개혁도 개혁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서민 경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보호할지 예.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좀 빠져 있는 것 전혀 같아요. 관심도 없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러니까 대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네. 이 경제 민생위기의 대책은 속수무책이요 무대책이요. 아, 그리고 예. 더 충격적인 건 올해 공공요금이 더 급등한다는 겁니다. 전기, 수도, 가스 계속 올린다 그러고요. 지하철 버스 예, 지하철하고 버스도 지금 4월에 올린다는 예 거잖아요. 서울에는 오세훈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300원씩. 이미 택시 요금이 밤에 아, 타니까 10,000원이 더 나와요. 택시 무서워서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그 이후에. 무서워서 택시 이제 아마 심야 택시 잡기는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할증 무서워서 그 전에들 들어가시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살기 위해서는 각자 도생해야 물론 되니까. 이게 택시가 좀 잘 이제 활성화되면은 또 택시 기사분한테 돌아가는 게 좀 예, 있겠지만 그럼에도 기사님들한테 가는 불구하고 것도 감시해야 돼요. 제대로 안 갈까 봐 어, 그냥 걱정하는 거죠.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저는 역설적으로 그래서 희망입니다. 자, 어, 경제 민생위가 심화되고 네,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해고가 늘어나고 그리고 길거리로 실업자가 나오고 제2 IMF 같은 고통이 온다. 네,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음, 이게 정말 불가항력 같은 자연재해다면 네, 감내를 하겠지만 아니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전 세계 1, 2등을 견인하고 잘 방어했다. 네, 코로나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지원은 미흡해 갖고 논란이 있었지만 그랬죠. 그래도 경제 정책은 선방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남북 간에 어쨌든 김정은이 마음에 안 들고 북한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네, 평화적인 관리는 됐잖아요. 5년 동안 박근혜 정권 말기에 전쟁 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전쟁 지난 5년 얼마나 평화로웠습니까? 그 네, 바탕에 경제가 성장한 거거든요. 코로나 위기 대응도 한 것이고요. 팬데믹 대응도 한 거고요. 근데 지금 이런 정권 모든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 경제, 네, 남북 관계, 외교, 국방. 그래서 저희가 저희 메인 피켓이 이거잖아요. 윤석열 퇴진 피켓. 민생 파탄 정치 보호 평화 파기 그 친일. 위에 보면 예. 써 있는 게, 극단적 친일, 그냥 친일도 아니고 극단적 친일. 세상에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왜 한국 기업이 돈을 걷어줍니까? 그 사람들이 강제징용한 게 아닌데. 와, 이건 저는 전 세계적 웃음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 대책을 지금 윤석열이 곧 발표한대요. 네, 지금 일본 언론에 나왔어요. 윤석열이 곧 발표한다고. 그래, 한국 봐야겠네요. 기업이 예,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한국 기업 보상을 한대요. 아니 왜 그럽니까 도대체? 자, 그러니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자, 노동조합 때리니까 약간 지지 올라가 갖고 비판에 주춤했던 분들이 올해 집권 2년 차에 곧 있으면 이제 12월 9일, 1월 9일이면 취임 8개월입니다. 6개월도 안 됐단 말이 이제 안 되죠. 3월 달이면 당선 1년입니다. 네, 그렇죠? 1년이 되도록 뭐 했냐? 문재인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그다음 노동조합들이, 그다음에 시민단체를 부패세를 몰기,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나마 시민단체도 있어 대한민국 이만큼 투명해지고 민주주의 진착되고 곳곳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복지가 안 하고 네, 이웃돕기 캠페인 하는 분들인데 이것까지 때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아하, 다 분노하고 관망하고 있던 분들도 저항에 나서겠죠. 더 촛불이 커지고 뜨거워질 그리고 거다. 경제 민생 위기는 더 심화되니까 네, 못 살겠다 갈아보자란 말이 절로 나온다. 올해는 퇴진운동이 더 거세진다. 네, 그리고 윤석열 퇴진을 결의 못한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들이나 양대 노총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고 괴롭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퇴진 투쟁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퇴진운동을 이끌었던 촛불행동 해산하고 네, 엄청나게 큰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처럼 엄청나게 큰 윤석열 퇴진 비상국민행동 또는 어. 비상국민운동본부가 결성이 될 거다. 어허, 그리고 2월달, 3월달쯤에 날짜 풀리고 네, 정말 못 살겠다 이대로는 작년의 경제 민생 위기는 이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제 코로나 끝나고 그다음에 갑자기 좀 경제 나아지지 않았는데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공공연 급등해서 정신없이 당했어요. 그때는 세계 경제도 어려우니까 네, 정권도 6개월이니까 아직은 뭐 잘 못할 수 있겠지 지켜보자. 지켜본 거예요. 근데 올해는 완전히 달라지죠. 고통이 2년 차에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책임을 묻겠다. 예. 근데 정권이 무대책이에요. 속수무책이에요. 네. 공공연 급등만 시켜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2월달, 3월달에 진짜 100만, 200만, 네. 300만씩 모이는 집회가 이제 다시 커진다. 저희는 그날을 위해서 1월 7일
또 열심히 하고 1월 14일 날 1월 달 집중 선포하고 네. 이렇게 쭉쭉 하다가 정말 2, 3월에 2, 3월답게 이 삼방면허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소 100만 원 넘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이렇게 촛불을 들고 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야당 뭐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과의 협치와 예. 정치를 복원을 해야 국민들이 뭔가 좀 바뀌는구나. 예. 아 이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경제 위기 이 여러 가지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좀 달라지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신년사를 통해서 보면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연말 연시에 윤석열의 네. 태도를 보자고요. 자, 북한 무인기 와서 난리가 났다고 본인들 네네. 뭐 전쟁해야 된다면서요, 심지어. 그런데 NSC도 안 열고 밤에 술 먹고 만찬했단 말입니다. 모임이 있었죠. 예. 이게 일정이. 대통령으로서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지지율 떨어진다고 나오잖아요. 네. 보수층도 열받은 거예요, 지금 그런 행태에 그런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못 그래놓고 믿었다. 갑자기 초강경 대응을 하라 그러니까 네. 그 초강경 대응하면 실무진들이 잘못하면 사고로 치는 겁니다. 음. 새때나 풍선에 쫓아다녔어요. 네. 이러면 북한이 이러면 사소한 실수를 했다고 쳐요. 또는 사소한 도발했다고 쳐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압도적 보복 아. 시키라 해라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북한군 병사가 실수로 소총을 하나 발사했다고 쳐요. 예를 듭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야 너 소총 발사했어 하고 네. 그다음 예를 들면 탱크나 비행기로 폭격을 한다고 쳐봐요. 그럼 바로 전쟁. 바로 전쟁. 지금 이런 국민으로 간다니까. 때마침 근데 천공이 또 한민족은 전쟁나 정신 차린다는 너무나 황당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쓰는 대통령이나 정권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쟁 나면은 전쟁터에 누가 나갑니까? 우리 아들 결국 우리 딸들이 서민 중산층 자제들 네. 다 나가죠. 부자 재벌 대기업이나 권력층 자제들 아직도 많이 여전히 비리가 많잖아요. 윤석열 본인부터 부동시로 저는 병역 비리라고 확신합니다. 부동시로 그것도 이제 본인부터 대선 병역 과정에 문제. 예.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넘어갔던. 이태원 참사 연말 연시 지금 작년에 가장 국민들이 슬픈 게 뭐냐면 다 이태원 참사 얘기입니다. 근데 국정조사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기승전 신현영은 괴롭히고 네. 무슨 김원석 때 용해인은 괴롭히는 것으로 국정조사를 지금 파탄내려고 그래요. 사실 3차 청문회 네. 날짜도 못 잡았어요. 지금. 하는 짓이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다음에 당내에서는 이준석 죽이기 유승민 죽이기만 하고 있어요. 당 밖에서는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만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죽이기만 하고 네. 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너무 점잖아요. 네. 정말 경제 민생도 어렵고 안보도 어렵고 모든 게 이기다. 음. 전직 대통령 지적하는데 문재인에 대해서 또 맹비난을 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권성동 다 윤핵관들이 나서서 네. 완전 윤핵관 차라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밀정이었던 김순호를 초고속 승진시켜서 지금 경찰청 3인방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넘버 5 안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걸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년사 조금이라도 뭐 겸손하게 네. 반성과 성찰에 기반해서 작년에 뭐 미숙했다, 많이 부족했다, 뭐 이러면서 시작할 줄 알았더니 완전 뭐 노동자 때려잡는 이야기 그대로 하고 뭐 교육개혁 이야기를 해. 내용도 없어. 고등교육을 지방에 맡긴대. 그럼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등교육은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적 책무이고 정말 미래로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문화와 정치를 선도하는 네. 가장 중요한 게 국가의 공적 책임과 국가의 공적 개입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지방에 맡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부 지역에서는 등록금 마음대로 막 올려버리고 아예 취업 양성소로 만들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교육이 변한다. 국가의 교육 100년지 대계로서 네. 우리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라는 게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 역사 이런 예술 이런 게 다 어우러지는 인간의 인생이잖아요. 네. 세계도 그렇고 아니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적 동물만 하고 문화를 도입했으면 어떻게 지금 K 컨텐츠가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게 다 문화가 또 산업인 거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고 민주주의가 표현의자를 증진시키고 표현의자가 증진돼서 지금 세계적인 한국 영화가 나오고 세계적인 K-팝이 나오는 거거든요. 문화가 네.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에 제가 연휴 때 헤어질 결심을 봤어요. 어허.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 한국 영화.
이제야 보셨군요. 예, 이제야 봤어요. 왜냐면 바쁘셔서. 바빴고 시간도 없고 또 돈도 없으니까 저도 영화관을 못 찾아간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 예. 잘 보셨네요. 아, 여러분 헤어질 결심 보십시오. 정말 네. 한국 영화 위대합니다. 아, 뭐 저는 별로 감동하셨군요. 저 내용은 말 안 할 거예요. 네, 한국 네, 영화 네. 정말 위대합니다. 위대. 음, 기가 막혀. 내용뿐만 아니라 미장센이라 그러잖아요. 그 화면의 구도라든지 화면의 아름다움도 와. 요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자 대학 고등교육을 취업 양성소로 만들고 윤석열처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고등학생을 네. 탄압하면 그런 영화가 나올까요? 그런 창의성, 문화가 발전하여 절대 그리 될 수가 창의력이 없습니다. 필요한데. 창의력과 상상력이 네.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교육 개혁도 올바른 방향 같지 않다 네, 이런 졸속으로 말씀이시고. 그것도 아마 연구도 안 하고 말했을 거예요.